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공개 영상입니다. 일요일이고요. 10시 46분 아침에 이제 찍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어나서 저도 이제 차트 보고 이제 영상 좀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공개 영상 찍습니다. 어제까지는 교육반 교육을 잘 했고 오늘도 좀 해야 되고요. 일단은 뭐 장에 대한 설명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HLB 대장주로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를 조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아직 거래가 안 터져가지고, 거래가 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가지고,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만두시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다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주식,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먹는다. 이거는 초고수 정도만 되면, 초고수 정도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고수분들은 알아서 적당히 먹고 이제 나가시겠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욕심에, 이거를 5배를, 와,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와, 2만원에서 12만원 팔면, 와, 6배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3달 만에 6배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배를 갔다라고 하는 건 6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실력 아니면 못 먹습니다, 사실.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정말 미친 개미 아니면 못 먹고요. 미친년 미친놈 아니면 못 먹고요. 어느 정도 적당히 주식을 알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6배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개미들은요. 나는 먹었어.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잖아요. 저희 교육방에서도 6배 못 먹습니다. 사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욕에서 잡아서 일단 욕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욕에서 잡고 또 욕에서 한번 팔았고요. 딱 이 정도 선에서 먹었어요. 요 정도 선 딱 2번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이걸 저희가 6배 다 먹었을까요? 못 먹습니다. 저희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못 먹어요. 6배. 왜냐면 가져가라고 해도 해도 흔들려요. 본인이 흔들립니다. 본인 멘탈이 흔들리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6배 같이, 만약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냥 내려가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2만원, 한 3만원에 샀는데, 2만원까지 빠졌어요. 21,800원까지 빠졌어요. 3만원 정도 샀는데, 못 들고 갑니다. 일반적인 개미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릴리님 어떻게 해요? 이거 가져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 4만원대 올라오면, 아싸, 수익이다. 이러면서 그냥 땡 처리해버립니다. 수익 처리해버려요.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개미들은요. 아예 아싸리 안 보면 모를까. 주식을 아예 아싸리 안 보는 미친년 미친놈이라면 모를까. 6배 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제 대장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 물량 친다고 지금 선포해 놨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한가죠. 내일 갭상승해서 시초 물량부터 뺄 겁니다. 초보자분은 더욱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상한가 간다고 내일 이게 아주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버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은 주포 물량 나오는 날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시초부터 치고 갈 텐데, 시간의 상한가로 갭상승해서 내일부터 칠 텐데, 내일 아마 거래 나오는 날일 겁니다. 그러면 주포 물량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HLB, 파워, HLB 생명과학 전부 다 내일 갭상승해서 아마 칠 겁니다. 전부 다 보류입니다, 이제는.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초보자분들, 이게 제일 강하다고. 이거 벌써 6배 오른 주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2만원, 3만원 때는 왜 그럼 주식을 안 하셨어요? HLB?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2, 3만원 때 안 하고 왜 12만원, 13만원에서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한번 되물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신라젠도 아마 따라갈 거고요. HLB 물량 치면서 신라젠도 따라갈 텐데, 신라젠도 이제 보류고요. 신라젠은 그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요. 내년하고 내후년 대선까지도 엮을 수 있다고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신라젠은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오롱생명과학 쪽으로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그거까지 한번 보라고 했을 겁니다. 코생도 이제부터는 좀 봐줘야 되고, 티슈진 상태 관련돼서는 아마 1, 2년 정도 보류해야 될 거예요. 티슈진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티슈진 1, 2년 분명 기다려야 될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상패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패가 되려면요, 코생이 벌써 죽었어야 돼요. 코생이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티슈진이 상패가 되려면.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상패가 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유예기간, 분명 유예기간 줄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사 떴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상패 면하고 보류기간 1, 2년 정도 줄 거라고. 개선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티슈진 같은 경우,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러면 이번에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코생도 지금 차트상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코생, 근데 이제 내일은 HLB 쫓아가고 신라젠 쫓아가면서 내일 아마 이연제약도 쫓아갈 겁니다. 이연제약도 시간이 상한가니까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시고요. 코생도 내일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헬렉스미스나 이런 것들도 내일 어떤 위치가 가느냐. 말 그대로 HLB가 대장주로 내일 물량 치면서 신라젠, 코생, 이연제약 전부 따라가는 것들은 내일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 보유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HLB 대장주로 치고 그 다음에 흐름상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코생까지 왔고, 그리고 중간에 똥주인 에이프로젠 제약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내일 어떤 위치를 주는지, 에이프로젠 제약이 내일 어떤 위치를 주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하셔야 되고요. 내일 죽이는지 아니면 조정을 주는지, 더 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신규주 바이오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상 대형주 왔다가 중형주 오고 지금 똥주 한번 가고 신규주 제약 바이오들 한번 쳤어요.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초 물량 뺀 다음에 단기 물량 뺀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을 들어갔고요. 이 친구 내일 조정하는 거 봐줘야 되고요. 내일 아마 신규주 제약 바이오, 이노테라피, 앞타바이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한국바이오젠, 그리고 로고스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뭐였지? 뭐였지? 이노테라피, 로고스바이오. 하나 어떻게 생각이 안 나지? 뭐였지? 맞아. 이거였지. TNR 바이오팹. 이 친구들 전부 다 지금 조정입니다. 앞타바이오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을 겁니다. 앞타바이오. 이 친구는 TNR이랑 로고스랑 이노테라피 전부 다 상한가로 들어와서 조정을 주고 단기 물량을 뺀 녀석도 있고 그냥 일부러 조정 주는 녀석들도 있는데, 앞타바이오는 이 친구는 반대로 지금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가매수 해볼 만하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로고스바이오는 단기 물량 치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조정 주는 걸 봐야 되고요. 이노테라피 마찬가지입니다. 이노테라피 마찬가지고, TNR 이 친구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TNR은 마이너스 7%를 뺐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11,000원대에서 이제 지지하는 걸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얘네들이 이제 2차 상승을 하는지, 신규주 바이오들이 이번에 2차 상승을 하는지, 말 그대로 대형주 갔다가 중형주 갔다가 똥주 가면서 반대로 순환매로 이제는 신규주 바이오 애들이 여기에서부터 2차 상승을 하는지, 그런 포인트를 조금 제약 바이오로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간 게 없는 게 소형주 애들이 가지 않았어요. 몇몇 아직 가지 않았는데 몇몇 종목들이 이제 지금 계속 잡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녀석들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소형주 제약 바이오들, 말 그대로 제약 약품 이런 애들이 이제 돼지열병 관련 빼고요. 이런 애들이 순환매로 이번에 소형주 애들이 가주는지 그런 포인트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흥부석유 죽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 얘기했어요. 이 친구 분명 쳐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흥부석유 제 말대로 됐을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주포들 어떻게 알았는지. 일단은 저는 차트상을 보고 이 친구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흥국석유 마찬가지고,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고요. 한국석유 마찬가지입니다. 셋 다 이번에 전고 한 번씩은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무조건 한 번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웬만해서 무조건이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차트상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주포들이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일부러 좀 빼는구나. 일부러 갭상승하고 어느 정도 물량 치고 좀 버틸 줄 알았는데 버티지 않고, 그 다음부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들어오고 테마로 순환해서 들어가니까 나머지 테마들을 조정 주면서 죽이면서 밑에서 지금 다시 받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중앙에너비스나 흥국석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한번 뭐 물량 한번 더 잡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교육방분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흥국석유가 흥국석유가 또 대장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했을 거고, 흥국석유는 금요일장에 26% 쳤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하나 나왔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뭐 이란 관련, 원유 관련해서, 유조선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주포들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참 정말 주식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들의 정보력은 어마무시하구나. 개미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이 장에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보셔야 됩니다.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세 개는 더 가야 되고, 흥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8,000원 넘어야 되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0,000원 넘어야 됩니다. 10,000원까지 와야 됩니다. 10,000원까지 와야 되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유도 14만원까지 다시 와야, 14만원, 15만원까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한번 이제 이 세 종목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단은 미증시는 급등을 했어요. 근데 갭상승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고요. 미증시는 이제 여기서 치고 가는지 안 치고 가는지 그런 포인트 좀 봐줘야 되고, 다음 주 우리나라 조정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일단 테마 대형주가 일단 조정을 들어간다고 일단은 선포를 해놨고, 여기서 이제 신규주 바이오나 똥주 바이오나 이제 소형주 바이오로 순환매를 하는 걸 봐줘야 되고요. 종목들은 벌써 지금 얘기 드렸어요. 신규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유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슬슬 죽으려고 하니까 다시 테마가 원유 쪽으로 다시 온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테마가 이번에 또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장에서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갔으면 하는 종목들이 지금 몇 명 이제 생겼어요. LNG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중공업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한번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음에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 장부터 시작되는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자고요.